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망해선 안 되겠죠. 네. 성공하는, 네, 흥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망하지 않으면 네,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묻지마 투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합법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이제 뭐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불법으로 이제 뭐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불법이 만약에 비법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 되기가 많이 있었고 자, 이것 때문에 왜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전화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요거 너만 알고 있어 왜 이러면서 전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보면 뭐 산 이렇게 꼭대기 있는데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저 위에 산 어디에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기에 거의 뭐 한 3,500명이 땅 하나인데 그렇죠. 조그마한 땅 하나를 3,500명이 뭐 이렇게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뭔가 뭐 완전 불법은 아니더라도 뭔가 편법이라든지 뭐 요런 또 내가 그 좀 불법적인 정보 있죠. 여기는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개발 정보인데 요것은 어느 분이 몰래 빼가지고 온 요런 개발 정보기 때문에 요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뭐 정말 따상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 요런 어떤 그 마음을 또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또 편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자도 이제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그렇죠.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법적인 투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합법 얘기를 하면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좀 줄여보기 위해서 뭐 가능하면 좀 탈세에 대한 어떤 유혹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세를 생각하지 말고 절세를 생각해라. 그렇죠. 분명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지금 최대 그렇죠. 뭐 2주택 같은 경우에 8%, 그다음에 또 뭐 3주택 같은 경우에 12% 이렇게 뭐 많이 내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보. 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절세가 이것을 75%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요즘 또 공시가격 많이 올라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100%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겠고 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75%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조건 내가 편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취득세를 85% 감면받는다든지 재산세를 100% 감면받든지 임대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탈세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인 절세 쪽을 좀 선택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해라. 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또 대선 이제 뭐 국면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낭만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양도세 중과, 네, 그렇죠.
누구나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좀 중과 폐지됐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뭐 하면 선거를 통해서 뭐 만약에 또 그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정부 여당 말고 뭐 야당 쪽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 자, 세미나 오셔서 상담하시다 보면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뭐야, 이렇게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아무리 동의를 구해도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부부가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전문가님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쪽에 GTX 여기 들어온대요. 자, GTX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린벨트로 요것이 묶여 있는데 자, 이번에 GTX 여기 들어오면서 이쪽이 그린벨트가 1년 안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안에 이게 해제가 되면 무조건 지금 땅값보다 10배가 오른대요. 자, 그러면서 저보고 전문가님 이 땅을 제가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님 보세요. 이렇게 1년 안에 그린벨트가 무조건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도대체 그 땅 주인은 이 땅을 왜 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뭔가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1년 안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1년 안에 10배가 오르게 확실한데 땅 주인이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약간만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만 정상적으로 내가 해보면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세금, 이거 오히려 좀 보수, 좀 높게 생각을 하고 내 세금 많이 낸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내가 투자 이익이 있다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 같은 거,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더 거꾸로 높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내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오히려 이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높게 생각하고 이익이 나는 부분은 좀 낮게 생각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낭만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너무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상담을 하다가 뭐 이제 만난 분이 뭐 이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자, 본인이 상가 주택인데요. 노량진 쪽에 있는 상가 주택이었어요. 한 3, 4년 전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이분들이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한 7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자, 7억이 조금 이제 넘는 이 집을 가지고 약 한 7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냈다라는 거죠. 자, 7천만 원 정도 계약금을 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약간 불법으로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 불법 확장 부분 때문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계약을 날린다는 거죠. 자, 그럼 7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위법 확장한 부분, 요 부분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월세가 약 한 3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소득이 좀 더 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노량진 그쪽에 특히나 그 당시에는 노량진 뉴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당장 요 조그만한 불법 확장이라는 것은 내가 없애서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쪽이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금을 7천만 원 날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 30만 원 정도를 포기하고 차라리 해라. 자,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100점짜리 부동산이 없어요. 처음에 60점, 70점짜리 부동산을 사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90점, 100점짜리 부동산이 돼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100점짜리 완벽한 부동산을 사려면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만약에 가치, 특히나 이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는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포텐셜 파워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특히나 뭐 대규모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좀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그 노량진 뉴타운이 갖고 있는 그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고 지금 일부 정도 하자가 있는 거 요것은 그냥 안고 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상가주택이라면 현재는 지금 한 20억이 넘어갈 수 있는 뭐 이 정도 또 가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와 내재 가치를 보고 하는 이런 가치 투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이런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틈새 투자예요. 틈새 투자. 자, 물론 아파트, 네, 대표 투자예요. 얘는, 네, 아파트. 자,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죠. 비싸도 진짜 너무 특히나 우리가 꼭 사고 싶은 아파트들은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고 비싸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투자 금액 자체도 지금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트 대표 주자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걸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면 뭐 영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죠. 자, 부동산 투자 안에도 바로 틈새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만약에 내가 너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그렇죠 똑같은 구조의 아파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인 가구들이 예전에는 다가구 주택의 원룸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1인 직장인들, 소위 말하는 우량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아파트 같은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물론 아파트는 선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구조의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주 역세권인 경우에도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틈새 투자다. 무조건 내가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때는 약간 방향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조금 소액 투자를 할 때예요. 자, 공격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 국면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투자하는 거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걱정들도 지금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